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수 파트의 첫 부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듭제곱 있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고1 때도 배웠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하는 것을 a의 n제곱근이라 하고 a의 n제곱근으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이때 a, a제곱근, a세제곱근 쭉 가서 a n제곱근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며 a n제곱근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및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4제곱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써도 되죠? 3을 몇 번 곱한 거죠? 즉 4번 곱한 겁니다. 이거를 3의 4제곱근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얘기고요. 이때 이 a를 및 이 n을 지수,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 그쵸? 이 내용도 우리가 고1 때 배웠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여기 제곱근 이렇게 써보고요. 3의 4제곱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3을 2번 곱한 거랑, 그쵸? 그 다음에 3을 4번 곱한 거랑. 그러면 여러분 3을 총 몇 번 곱했습니까? 총 6번이죠. 그래서 6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4가 있죠. 이 녀석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 안 되는 친구는 고1 수학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3의 5제곱근이 있고요. 나누기 3의 2제곱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이거는 나누기는 우리가 항상 곱하기로 바꿨죠. 그래서 3의 5제곱근 곱하기 3의 제곱분분의 1 이렇게 쓰고요. 따라서 3의 제곱근 분의 3의 5제곱근이니까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3의 세제곱근. 그쵸? 그래서 여기 5가 있고 2가 있는데 여기처럼 나누기가 됐다 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빼서 쓴다. 그래서 5에서 2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3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면 예를 볼게요. 3의 세제곱근이 있고요. 나누기 3의 세제곱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3의 세제곱근 곱하기 3의 세제곱분분의 1이니까 3의 세제곱근분의 3의 세제곱근. 그래서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다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3이라고 쓰고요. 그쵸?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얘랑 얘는 뺀다고요. 그쵸? 3 빼기 3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의 이렇게 0제곱근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수의 0제곱근은 1이 그래서 되는데요. 그쵸? 이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써있죠?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즉 수학에서는 0의 0제곱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의 자체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0 이외에, 즉 미시 0 이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면 그러면 2의 0제곱근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마이너스 2의 0제곱근 이건 1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2의 0제곱근을 하고 마지막에 음수를 붙인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의 0제곱근도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제 가로를 치고요. 전체 뭐 2의 0제곱근 했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 했죠? 이 전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헌데 마이너스 붙이고요. 다시 뭐 마이너스 뭐 5의 0제곱근 했다. 그쵸? 마이너스 5의 0제곱근 한 건 1인데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별표를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예제는요. 3의 2제곱근 나누기 3의 5제곱근 이렇게 써주면 그쵸? 3의 2제곱근 곱하기 3의 5제곱근분의 1이고요. 그래서 3의 5제곱근분의 3의 제곱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가 되니까 그쵸? 3의 세제곱근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3의 세제곱근분의 1이 된다. 즉 여기 앞에 있는 녀석보다 뒤에 있는 녀석이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분의 1로 되고 그쵸? 5에서 2 뺀 거를 여기다 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요. 3번 같은 경우도 3의 4제곱근이 있고요. 이런 거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3의 4제곱근을 똑같은 게 두 번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안 됩니다. 4랑 2랑 얘네들을 더해서 뭐 6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쵸? 요번에는 곱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3의 몇 제곱근? 8제곱근. 이해되시나요? 즉 3, 3, 3, 3 이렇게 썼던 거가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런 게 두 번 있잖아요. 아시겠죠? 4번도요. 뭐 3 곱하기 2의 4제곱이다. 그럼 뭐라고 쓴다? 3을 4번 곱하고 2를 4번 곱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3보다 2가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쓰고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3의 4제곱 다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쭉 6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얘는 3분의 2의 뭐 세제곱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고요. 따라서 3을 3번 곱한 거죠. 3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2도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하나씩 간단히 하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A를 제곱하고 B는 3의 세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6제곱 되고요. 나누기는 항상 뭐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로 바꾸라 했죠. 그래서 역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B분의 A제곱.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분자끼리 계산하고 분모끼리 계산하는 거죠. 먼저 A부터 해볼까요? A 여기 보면 세제곱, 제곱, 제곱. 따라서 A의 몇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까? 7제곱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의 6제곱, B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얘 약분하고 B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왕별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아시겠죠? 이쪽 지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뭐 내신에서도 항상 시험 문제 내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실수 a에 대하여 방정식 xn 제곱근이 a의 근을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며 이때 실수 a의 제곱근, 세제곱근, a의 4제곱근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은 중3 때 배웠거든요. 첫 시간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랑 제곱근 A 이렇게 두 개를 배웠습니다. A의 제곱근은 어떻게 썼죠? 어떤 수를 제곱한 게 A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뿔마 루트 A가 되는 게 X였습니다. 그쵸? X를 하면 뿔마 루트 A잖아요. 그쵸? 제곱근 A는 어떻게 썼죠? 루트 A라고 썼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곱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풀마 루트 A가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제곱근 A일 때는 루트 A만 씁니다. 즉 양수만 쓴다고요. 그쵸? 굉장한 차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A의 제곱근이 아니라 N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N제곱근 A 이렇게 써본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떤 미지수 X를 N번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겠고요. N제곱근 A는 N 루트 A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루트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생략이 되어 있으면 1이 아닙니다. 여기 얼마가 숨어져 있는 거죠? 숫자 2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조건은 항상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루트 4 있었죠? 루트 4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죠? 여기 앞에 얼마가 숨어져 있냐면 2가 숨어져 있습니다. 네,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루트 4 할 때 또 앞에 여기 n제곱근 앞에 있는 요쪽은 2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때, 그쵸? X의 n제곱근이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n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n차 방정식이 된다. 알겠죠?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총 몇 개 생겨야 되겠습니까? n개 생겨야 되겠죠? 근은 총 몇 개다? n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설명 볼까요? x의 n제곱근이 a는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가 있다. 그쵸? 우리가 근이라는 걸 배웠죠. 근은 무슨 근과 무슨 근으로 나눠지죠? 실근, 그 다음에 허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근, 허근을 합쳐서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x의 n제곱이 a의 실근은, 그쵸?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실근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이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x의 n제곱근이 a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될 때 이 n이 홀수와 짝수로 나눠진다고요. 홀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n이 2 이상인 거니까 n이 3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n이 3인 경우를 대입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x 세제곱이 a라는 숫자는 한 얼마로 잡아볼까요? 우리가 한 8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2 넣었을 때 8이 돼야 되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8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 예를 들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지나겠죠? 그쵸?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네, x 만약 5제곱이라고 할 때 어떤 수 이렇게 하면 이것도 홀수죠. 이 n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n이 홀수이면 이 그래프가 좀 더 형태는 비슷한데요,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x에다가 다시 볼까요?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x에다 1 넣었을 때는 서로 같겠죠. 근데 2 넣었을 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8이고 얘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32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요, 다시 이쪽을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겼다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한 거의 대표적인 그림이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이 그래프를 꼭 명심하자. 근데 이 그래프는 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래서 여기 써놨고요. 아시겠죠? 원점에서 대칭인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x 세제곱입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취하면 x 세제곱이고 얘는 fx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또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따라서 y는 xn제곱의 그래프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y는 a와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 세제곱이 8이다. 그쵸? 8이라는 거 양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지금 그래프가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a가 양수면, 그쵸? 양수면은 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위에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0일 때도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음수일 때도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즉, 우리가 그래프와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기는 것을 실근이라고 합니까? 허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실근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A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쵸? 그리고 xn제곱이 A의 실근을 n루트 A로 표현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이 예제에서 보면요. x세제곱이 8에서 그쵸? 우리가 얘를 풀면 x가 8부터 볼까요? 2의 세제곱이고요. 따라서 실근이 되는 x는 2일 때 된다는 거 이거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2일 때 이렇게 되고 만약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요. 그쵸?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즉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n루트 a로 하나로 꼭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x의 n제곱이 어떤 a입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2차일 때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 4차입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의 형태는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래프가 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x축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그쵸? x축보다 큰 어떤 a라고 하면 그래프가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개 만나죠? 근데 0일 때는 하나고요. 음수일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는 게 없겠죠.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컸을 때는 실근이 두 개다. 그쵸?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근이라고요? 허근이라고요. 그래서 양수는 n루트 a와 음수는 마이너스 n루트 a다. 아까 전에 홀수일 때는 n루트 a만 가졌는데 음수일 때는 얘까지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x제곱이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x 간단하죠? 물마 2죠. 그쵸? 이 4는 원래 2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x가 2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는 무슨 2도 되죠?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0일 때는 우리가 실근이 한 개가 되고요. 음수일 때는 실수 범위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박스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n 루트 a를 n제곱근 a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와서 정리를 해보면요.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을 a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쵸? a의 n제곱근은 x를 n번 곱한 걸 a라고 쓰는 거고요. n제곱근 a는 뭐라고 쓴다? n 루트 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가 근이 항상 n개가 생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또 예를 들어 볼까요? x의 뭐 8제곱이 4다 이랬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항상 포인트라고요. 8이니까 짝수잖아요. 그쵸? 짝수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생겨야 되겠고, 축을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얘가 양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실근이 몇 개 생긴다고요? 실근 몇 개? 2개. 그쵸? 실근 2개. 그러면 허근은 몇 개 생겨야 되겠습니까? 6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합쳐서 근이니까. 근은 총 8개 생겨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a의 n제곱근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옛날부터 좀 외웠어요. a의 n제곱근이다. 어떤 미지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얘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전체가 3차잖아요. 그럼 근을 총 몇 개 구해야 되겠습니까? 3개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반드시,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해야 됩니다. 모르면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풀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1인데 1도 세제곱해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곱셈 공식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근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무슨 공식 써줘야 되죠? 근의 공식 써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16의 4제곱근. 얘도 근을 몇 개 구해야 되겠습니까? 총 4개. 그래서 x를 몇 번 곱한 거? 4번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된다. 그쵸? 그러면 x 4제곱 빼기 16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 즉 2의 4제곱이 0이다. 하고요. 얘를 다시 풀면 4차가 있으니까 짝수차니까 합차 공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구하고요. 여기서 다시 인수분해가 얘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가 짝수차이고 양수니까 실근 2개, 허근 2개 생겨야 되겠고요. 얘는 홀수차죠? 그럼 얘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이 없겠죠. 그쵸? 얘는 양수건, 음수건 상관이 없이 실근은 무조건 1개다. 그래서 여기서 실근 구했고 허근 2개 구했고, 얘는 그러니까 실근 여기서 2개 구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허근 우리가 또 2개를 구해줘야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거듭제곱 중 실수인 것을 구하여라. 그쵸? a의 n제곱근 꼴이네요. 그래서 미지수 x를 3번 곱해서 8. 그쵸? 그러면 실근 하나겠죠? 왜? 얘가 홀수차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는데 얘는 정답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a의 n제곱근 2번도 마찬가지니까 x를 4번 곱한 게 81이죠. 정답만 쓸게요. 얘가 짝수차니까 2개 생겨야 되죠. 네, 81은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놨네요. 3의 4제곱이니까 3만 쓰면 안 되겠고, 또 무슨 3?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밑과 지수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와 관련된 예제도 봤습니다. 어떤 수의 영승은 1이다. 그쵸? 근데 조건이 뭐다? 어떤 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했고요. 이 예제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근 보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연장선이 얘다. 그쵸? 그래서 근이다 하면 실근과 허근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실근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쵸? 그 나머지 근 다 무슨 근이 돼야 되겠죠? 허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와 관련된 예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면 어떻게 한다? 미지수 x를 n번 곱한 게 a고, 그쵸? n제곱근의 a는 뭐라고 쓴다? n 루트 a라고 쓴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